마켓 타이밍 시간입니다. MBN골드 신광순 매니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광순입니다. 네. 매니저님, 제가 속보를 네. 들었는데 이번 주가 마지막이시라는 말이 사실입니까? 들으신 바와 같이. 예. 그 이유가 회원가입이 안 돼서 이제 힘드셔서 그만두신다는 맞습니까? 누가 그럽니까? 예. 그리고 네. 군대 말년 신드롬에 걸리셔서 최근에 네. 회의도 안 나오신다고 PD님께서 잘 째려보고 계신다고. 그래요. 네. 양주 안 사줘서 그런 거예요. 지난번. 아, 어제 저희가 잠깐 언급해드렸던 네. 그분. 양주 사달라고 했는데 네. 뭐 없는 거 어떻게 해요. 예. 근데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좀 이제 뭐 리프레시가 좀 필요한 시점이 온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 주가 이제 마지막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아마 또 좋은 기회가 되면은 또 다른 또 새로운 코너로 또 찾아뵙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나중에 곧 오시는 거죠? 네, 뭐 박지원 앵커 분하고 같이 하고 싶긴 한데 네. 예. PD님이 그렇게 끝까지 잡고 있는데 도망가시려고 하신다고. 예.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저희 그러면 마지막까지 힘을 내보도록 할 텐데요. 시장 이야기부터 그리고 어떤 이벤트들이 있을지 볼까요? 뭐 오늘은 이제 비트코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예. 비트코인은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얘기를 좀 나눠드리고 있고요. 그렇죠. 예, 비트코인을 말씀드리는 이유들은 뭐 다음과 같이 그러니까 유동성의 끝판왕이었던 부분들 그리고 어찌 보면 비트코인 자체가 사이버 물가지수와도 대변할 정도로 21년도에는 그에 대한 지표들도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관련된 이야기를 좀 계속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좀 진행을 하고 있었고 뭐 계속 뭐 비슷하게 주가 흐름과 비슷하게 잘 저점과 고점을 잘 맞춰 왔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비트코인 이제 BTC라고 이제 약자가 돼 있죠. 바로 이제 채굴 난이도를 좀 보시는데 채굴 난이도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버라든지 뭐 뉴스를 통해서 뭐 중국 특히 중국에 이제 공장이 되게 많아요. 그 창고 같은 이제 갈비지 같은 곳에서 이제 막 그 컴퓨터를 막 100대, 200대를 설치해 놓고 거기서 막 환풍기 틀어놓고 막 돌립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막 거기서 불이 나기도 하고 왜냐면은 너무 전력도 과다로 소비하다 보고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채굴이거든요. BTC가 이제 채굴 난이도인데 채굴 난이도가 중간에 지금 보시면 좀 잘 안 보이시겠지만 맨 우측 상단에 동그라미 표시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표시가 있는데 보시면 채굴 난이도가 이제 지금 이제 difficulty라고 돼 있죠. 이렇게 채굴 난이도가 어렵다 이런 부분들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검정색으로 약간 이제 실선으로 돼 있는 게 비트코인의 차트고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채굴 난이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채굴업자들이라고 좀 표현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명칭이 좀 이렇게 뭐 확실하지가 않아서 채굴업자들이라고 좀 명칭을 한다면 채굴업자들 입장에서는 채굴 난이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좀 짜증은 나죠. 왜냐하면 내가 쓴 비용 대비해서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 내가 채굴을 해야 되는데 채굴 난이도가 계속 많이 올라간다. 그럼 채굴 난이도가 많이 올라간다는 뜻은 뭘까요? 채굴업자들이 많아진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 그래서 가장 이제 핵심적인 부분들이 이제 채굴 난이도가 거의 이제 바닥을 찍을 때, 예, 그 보시면은 이제 이때가 언제냐면은 거의 20년도와 21년도 중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채굴 난이도가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차트 보시면 중간 지점을 보시면요. 비트코인 가격이 막 올라가다가 5만 불까지 막 올라가다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하락이 나왔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우측으로 보시면 쫙 한번 뭐 거의 한 7만 불 가까이 갔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중간에 약간 이제 웅덩이가 파져 있잖아요. 이때가 뭐냐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갑작스럽게 막 5만 불에서 거의 뭐 3만 불 아래까지 밀리다 보니까 거의 반토막 수준 나다 보니까 채굴업자들이 포기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때가 거의 이제 바닥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채굴 난이도가 높아진다는 거는 채굴업자들이 많아지는, 채굴업자의 수요가 많아진다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한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비트코인의 가격 자체가 거의 단기 고점이 확률이 높겠죠. 심리적으로 보면은. 예. 그러니까 뭐 제 지인분들 중에서도 작년에 채굴업자 하겠다고 해가지고 막 컴퓨터 10대 사놓고 막 돌린 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막 컴퓨터 다 팔았어요. 그냥 결국은. 채굴 난이도 너무 높아져가지고. 그때가 이제 6만 8천 불 거의 고점에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심리 지표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심리 지표.
심리 지표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이 심리 지표상 채굴 난이도가 또 올라갔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2만 1,000불까지 올라가는 패턴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올라갔던 부분 때문에 이제 뭔가 이제 여기서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좀 우리가 있어야 되고 지금 이제 채굴 난이도 보시면 우리 앵커분이 딱 보셨을 때 어떠세요? 채굴 난이도가 굉장히 계속 가파르게 높아지죠. 엄청 어려워 보여요. 계속해서 예. 더 어려워지고 있고.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서 채굴 난이도가 높아진다는 거는 심리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이 물론 이제 16,000불, 17,000불이 찐바닥일 수 있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은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가 있겠죠. 제 친구가 어제 전화 와가지고 네. 2만 달러 회복했다고 네. 이제 더 올라가면 10만 달러 내면 소고기 사주겠다라고 했는데 네. 소고기는 물 건너간 것 10만 같네요. 뭐 10만 달러요? 10만 달러. 네. 뭐 이거 뭐 영차 해야죠. 그럼. 네, 영차. 소고기는 물 네. 건너갔네요.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작년 3월하고 유사한 과열권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비트코인 이제 거래소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이제 비트코인과 트렌딩비에 연동돼서 보는데 지금 보시면은 가장 핫했을 때 22년도 그리고 21년도의 기준을 좀 봤을 때 1년 데이터인데요. 지금 이제 초록색 선으로 고점 부근에 이제 과열, 그러니까 심리적인 과열 지표를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비트코인이 왜 올라갔냐? 주말에 갑자기 17,000, 18,000불에서 갑자기 2만 불 넘어가고 이게 거의 한 3,000불 정도 올라갔거든요. 왜 올라갔느냐? 이유를 찾아봐도 없어요. 그냥 없습니다. 굳이 따지면은 그냥 그 쇼커버링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미국의 SCE 위원회의 그 어떤 위원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비트코인의 상승은 60% 이상이 가짜다. 페이크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한 3분의 2는 가짜고 3분의 1은 진짜다. 근데 지금 구간 같은 경우에는 전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트위터를 또 멘션도 날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코인 투자하신 분들은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이제 수급을 확인해야 되겠죠. 이제 고래라고 합니다. 고래.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 이제 뭐 100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고래라고 하죠. 100개만 있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2만 불이면 뭐 엄청나죠. 그러니까 뭐 200만 불 갖고 있는 거죠. 200만 불 거의 200만 불 갖고 있는 건데 언제 200만 불의 사나이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비트코인은 10개 이상의 보유한 지갑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고래라고 표현합니다. 큰 손. 큰 손인데 최근 랠리를 주도한 게 큰 손 세력들인데 이 큰 손 세력들이 지갑의 개수를 열면서 매수세가 확 들어오면서 지금 이 지갑수로 인해서 주가 상승이 쫙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더 이상 고래 지갑,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거예요. 10억, 20억짜리 계좌를 트는 사람들이 늘어나느냐 안 늘어나느냐 주식으로 따지면. 근데 지금 더 이상 여기서 이제 예수금 같은 부분들이 이제 더 이상 증가를 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다. 그러면 뭔가 16,000, 17,000불에서 단순 숏 스퀴즈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미 이 부분들은 좀 짜여진 판이라고 지난달에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렇죠. 뭐 거의 바닥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블랙록에서 1경 정도의 펀드 투자 옵션에다가 비트코인 펀드를 추가했었고 그리고 우리 국내에서도 홍콩 쪽에다가 해가지고 뭘 했냐면 삼성자산 우종사에서 비트코인 선물 액티브 ETF를 홍콩 시장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이게 뭔가 이제 큰 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100개의 지갑을 갖고 있는 고래들은 대부분 기관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겠죠. 개인 투자인 가능성들은 사실 좀 힘들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좀 뭔가 짜여진 판때기에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형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의 채굴 그리고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국가가 누굴까? 1위가 바로 차이나, 차이나입니다. 2위가 누군지 아세요? 2위가? 한국? 아닙니다. 미국? 미국이고 3위가 저기예요. 그 카자흐스탄. 오, 예. 진짜요? 모르셨죠? 네. 카자흐스탄 국민들은 채굴을 엄청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망했다고 막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네. 저도 놀랐어요. 3위인가 4위 이렇게 진짜 됐어요. 의외네요, 예. 그거는. 그러니까 좀 약간 좀 이제 성장률이 좀 정체돼 있다 보니까 그런 걸로 이제 한 방을 노리려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중국에 대한 부분들을 보는데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1월 21일부터 1월 29일까지 이제 춘절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춘절 하락설들이 최근에 좀 이제 더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춘절이기 때문에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코인 자금을 매도해서 이제 현금을 확보할 가능성들. 그러니까 뭔가 이제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물론 비트코인 거래소들은 24시간 돌아가요. 24시간 돌아가지만 춘절 때 뭔가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거죠. 우리가 막 뭐 가족분들하고 이제
뭐 윷놀이도 하고 그죠? 화투도 잘 치시잖아요, 그죠? 화투도 치고 이러는데 이제 그런 사이에 이제 약주 한잔 하시면서 보다가 갑자기 코인이 갑자기 급락 나면 대응을 못 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코인 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때 중국인들의 고래 지갑들이 열리면서,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오늘 타이밍 모델은 비트코인이겠죠. 예. 비트코인 타이밍 모델을 오늘 월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월간 비트코인 타이밍 모델 월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 최초죠. 비트코인까지 분석해주는 코너. 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월, 2월, 3월 달에 지금 보고 있는데 1월 달 반향 강도가 50% 잡혀 있고 패닉 강도 50% 잡혀 있고 그리고 2월 달에 반향 강도, 패닉 강도 100%.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반향 강도라는 거는 상승 추세다가 갑자기 하락 추세로 전환될 수 있는 확률적이 높은 수치고 패닉은 그 반향에 맞춰서 강도 높게 올라가느냐, 강도 높게 떨어지느냐 이런 부분들은 패닉 강도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뭐 아시다시피 저희가 만든 모델에서는 이 BTC 비트코인이 1월, 2월에는 다시 또 반향 변경된다. 그러니까 단순 상승 파동이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비트코인이 추세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올해 연말에 내년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의 좀 이제 박스권 정도로 좀 보실 필요가 있고 재수가 없다면 2월 달에 2차적인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이전의 전저점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 3월 달은 뭐죠? 빵빵이잖아요. 빵빵 퍼센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때는 뭐냐면 하락 나오고 여기서 횡보한다. 이런 뜻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비트코인 월간 타이밍 모델까지 말씀드리면서 코인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뭔가 쫓아가는 거는 먹을 게 별로 없다. 예, 좀 1월, 2월 달에 급작스러운 하락을 좀 주의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증시랑 한번 연결을 해보면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까요? 증시요? 아, 제가 증시를 잘 못 맞춰가지고 예, 뭐 딱히 뭐 드릴 말씀은 없는데 뭐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예, 그래서 조금 뷰를 좀 바꿨어요. 뷰를 어떻게 바꿨냐면 뭐 상저하고 뭐 상고하저 얘기하잖아요. 네. 예, 상고하저로 뷰를 바꿨습니다. 오. 네. 관련된 부분들 듣고 싶으시면은 원래 제가 상저 뭐 상하 하복 상반기 하락하고 하반기에 복구될 것이다 이렇게 좀 제시해 드렸는데 바꿨습니다. 상반기에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 듣고 싶으면 잠깐 끝나고 너튜브에다가 MBN골드 신광섭이라 검색하시면 오늘 수요일 공개 방송 여러분 3시 45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오해 소지 없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담당 PD님께서 돈을 주고 제품을 부탁한 점도 함께 말씀을 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타이밍이었고요. MBN골드 신광섭 매니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